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DBCTV입니다. 예, 오늘은 조국 관련 뉴스를 오래간만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워낙에 그 인터넷 매체도 그렇고 공중파 매체도 그렇고 지금 그 조국 관련해서는 뉴스가 넘쳐나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 외신들,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권의 지금 문제들이 조국 건 때문에 조금 묻혀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오래간만에 조국 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 검찰이 버닝썬 수사를 재개를 했죠. 예, 버닝썬 수사가 뭔가 미진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재개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버닝썬 수사를 살짝 이렇게 운을 띄웠던 거는 조국을 이제 일가, 그 다음에 이제 조국에게 이제 점점 수사 압박을 해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에게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한 그 압박, 무언의 요구가 아닌가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문재인이 귀국길에 최근 소요는 변혁의 몸살로 조국 재신 문사를 이제 암시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조국건만으로는 조국을 낙마시키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지 않나. 그래서 이제 결국 버닝썬 수사 칼을 들어서 이제 재차 이제 문재인에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만약에 보수 정권이었으면 지금 조국건은 이미 아예 청문회조차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의 벌써 낙마 조건에 지금 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보수가 정권을 잡았었을 때 뭡니까? 정부 총리 낙마한 게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낙마를 한 거거든요. 문창극 씨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안대희 전 검찰총장도 그랬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전부 뭐 실제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전부 낙마를 한 건데,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에서 충분히 지금 조국 본인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조국 가족으로만 이제 빙빙빙빙 도는 건 그래도 최대한 조국에 대한 그 예의라는 것보다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문재인에 대한 예의라고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해도 지금 뭐 얘기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낙마 기운이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버닝썬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이제 조국뿐만 아니라 조국 이외에도 지금 다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칼을 꺼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거는 문재인에게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문재인에게 대한 그 무언의 압박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윤 총장은 버닝썬 수사적인 윗선으로 이제 수사 확대를 강수를 두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는 그 뉴스나 다른 어떤 인터넷 매체에서도 버닝썬 수사가 그 문재인에 대한 조국 낙마를 요구하는 그런 카드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데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제가 그 벌써 3번 정도 윤 총장의 버닝썬은 문재인 정권에게 조국을 낙마시키도록 하기 위한 카드다라는 걸 방송을 3번이나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이런 얘기는 없는데 아마 제 생각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죠, 조국이 압수수색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장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관등성명까지 되고 특수부 아무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죠. 내용은 이제 아내 배려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특수부 얘기는 신속한 처리를 해달라. 빨리빨리 처리를 해라. 뭐 이렇게 오래 하지 말고 길게 하지 말고 빨리 하라라는 이야기였다라고 이제 검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죠. 그 조국은 제가 봤을 땐 조국은 글쎄요. 그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까지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처신하는 행동이나 그다음에 사용하는 언어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법을 다루는 사람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을 다루는 사람이고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뭐 사실을 패스를 못했다, 그리고 현장 실무 경력이 없다 손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법적인 지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행동하는 거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번에 이제 조국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유심히 이제 보게 됐습니다만 인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뭔가 말이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색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정당을 찾아가서 인사하는데도 보면 부드러운 어떤 자연스러운 맛이 없고 뭔가 마치 로봇가 말이죠.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들은 거 뭐 본 것만 가지고 이제 억지로 이렇게 막 인사하는 모습들, 예를 들어서 90도로 인사하고, 한 손을 배에다 갖다 대고, 넙죽, 거의 90도 폴더 인사하듯이 말이죠. 이게 하는 거 보면 뭔가 가식적인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을 의식하는 게 굉장히 강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감성적이고, 또 절도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럼 사람들이 다 자기가 얘기하는 거나 행동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이런 막연한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식, 이중성, 가식의 아주 위선, 이게 진짜 몸에 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한 처리를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게 직권남용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광덕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단순히 배려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이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지금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의도적인지 의도적이 아닌지는 무의식 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결국은 말이죠. 제가 봤을 땐 이런 식으로 단순히 배려해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다라는 것만으로 자기 지지자들, 그 다음에 이 좌파 정권들이나 좌파 지지자들이 전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 지지자들이나 좌파 지지자들은 항상 이런 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려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직권남용이다. 제가 오자가 있습니다만 직권남용이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각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이 전화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장관을 수사하는 팀에서는 통화 사실이 있어. 우리도 이해가 안 간다. 왜 통화를 했는지. 그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법무부, 검찰 이런 데 내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왜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는 팀에 직접 전화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국은 또 수차례 빨리 처리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냥 아내를 잘 부탁한다라고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조국은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뭔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혀 이해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검찰, 심히 부적절한 판단이다, 라고 본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아니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즉, 이걸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그래도 명색이 직속 상관은 아니더라도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면 직속 상관이 되겠죠. 검찰총장 말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이제 정경심 씨가 이제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건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예의상이나 예의상으로도 전화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직접 법무부 장관이 이제 수사하는 팀에 전화하는 것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금지된 상황을 알면서도 전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도무지 법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법조계에서는 통화 자체가 특혜이자 특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태연하게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학계에서도 스스로 법 집행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라는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조계 관련돼서는 전부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데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든 법의 근간인 기본적인 그 법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검찰을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을 준수하는 개혁이 아니라 법을 무너뜨리는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법상식을 뛰어넘으면서까지 법무부 장관에 연연하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건 뭐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죠. 자유진영의 법질서가 아니고 다른 사회주의적인 법질서로 개혁을 하겠다라는 조국의 의지, 그 다음에 문재인의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근간의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법 이번 건으로 관련해서 인격 없는 개혁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이 사회와 국가 체제 개혁을 한다라는 것은 폭력과 마찬가지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법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체제 검찰을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폭력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죄자가 경찰 개혁을 하겠다. 경찰을 지휘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정상적인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조국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국가 체제를 뒤엎기 위한 법 개혁,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국가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비리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종북 주사파들의 사고방식이 이들을 가증스럽고 뻔뻔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결국 이번에 조국 사태로 운동권 출신들의 궤변과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다고 봅니다. 특히 운동권 출신 중에 그 노무현 재단에 이사로 있는 유시민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서서 얘기를 함으로써 궤변을 함으로써 지식인들 사이에 좌파를 지지했었던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었던 문재인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궤변에 어이없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발전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시민의 이야기를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이야기일 뿐 더불어민주당과 관계없다. 하도 자기네들이 봐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그 좌파 정권들의 어떤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유시민의 궤변 때문에 지금 손을 빼는 거리를 두는 그런 그 모습들을 스스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만 명이 모여서 검찰 개혁에 위한 촛불을 들 것이다. 이게 이제 본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본인들이 검찰 개혁을 그렇게 잘할 것이다라고 했었던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적임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을 이제 정권의 메스를 들자
이제는 윤석열이 적폐 대상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촛불 집회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을 붕괴시키겠다, 이런 본인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